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마감은 1.95% 하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서 계속해서 하방에 좀 힘이 실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말아 올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좀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52주 신고가에서 다시 이탈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쏠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모멘텀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번 하락을 시작으로 추세가 밑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냐. 결국 내가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에 삼성전자는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할 것이다. 왜?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실적만으로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보여질 정도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전자까지 못 간다라는 거는요. 지금 이 반도체 AI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재료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에서 빠르게 바닥을 잡아내고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남겨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삼성이 받고 있는 모멘텀은요, 결국에 HBM 관련해서, 그죠? HBM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폭발적인 실적에 호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에 삼성이 영향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하방이 힘이 쏠리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면은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엔비디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도 같이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이 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결국에 이 정도 보합권에서 끝난 거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의 노출이 있을 때 반등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노출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우리가 4세대, 그다음에 이제 5세대, 그다음에 6세대 이렇게 있죠. HBM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세대가 HBM3, 그다음에 5세대가 3E, 그다음에 6세대가 4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자, 지금 4세대는 뭐예요?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과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반도체 규제에 따라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제 5세대 HBM3E는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수요를 HBM3가 감당을 하게 될 텐데 이 HBM3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HBM3 공급보다 3가 아직 검증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은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3E 제품 이후에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게 효과적이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이제 삼성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7월 31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확정 실적으로서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귀추가 모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납품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확정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2분기 지나서 3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약속을 했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지금 2분기까지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는요. 지금 HBM 관련, 엔비디아 관련 성과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2분기에 예상 매출보다 2조를 더 위로 쌓아 올리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우리가 7월 31일 날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을 함으로써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시장을 이끌면서 서로 경쟁도 하는 두 회사 어디입니까? TSMC 얘네랑 경쟁도 하는 두 회사의 위상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파운드리만 하는 HB가 죄송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좀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반도체 1위라는 이 타이틀은요,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가면서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자, 영업이익을 10조가 넘게 지금 잡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두 자릿수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존의 예상치보다 2조 이상을 끌어올린 이러한 모멘텀이 HBM, 엔비디아발을 제외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 만들어낼 수 있는 확정적인 재료가 추가가 됐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HBM3 1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HBM3, 3E에서는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삼성이 인정을 한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 TSMC를 이제 압도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상 25년도부터입니다. 그죠? 자, 왜 25년도부터냐? 자, 지금 이제 25년도부터 뭐가 나옵니까? HBM4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세대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파운드에 첫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삼성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자, HBM4부터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가장 밑단의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제조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 잘 만듭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못해요. HBM은 굉장히 설계가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파운드리에서는 이걸 쳐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나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TSMC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삼성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은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러한 이점을 굉장히 잘 세우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강자끼리의 연합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HBM 제작 칩 설계, 팹리스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와 첨단 공인정에 능한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기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대1이죠. 예, 삼성 vs 누굽니까? vs 이제 SK 하이닉스, TSMC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얘네가 과연 본인들이 혼자 다 할 수 있었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협업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때려 죽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협업을 해야 됩니까? 그죠? 예, 서로의 필요 관계에 의해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삼성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얘네가 조금 더 영업이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불필요한 공정이 줄어들잖아요. 옮겨서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뭐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훨씬 더 유리한 고점을 점유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 HBM4가 시장에 나오는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희망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죠. 뭡니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다. 저는 그런 것들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앞에서 타점을 잡고 왔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온 추세에서 확실한 타점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살짝이나 꺾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눌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거고요.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도 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진다. 뭡니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점을 처음 잡았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좀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만은 6월에 7만 6천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타점을 좀 잡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했어요. 지금 추세 중단 부분의 돌파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하단 부분에 인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말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을 하면요, 이 삼성전자 이렇게 눌렸을 때 확실한 모멘텀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게 명확할 때 사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점과 저점을 위아래로 왕복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그거는 저는 위에서 분할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주분들이 묵직하게 가져가요. 잘 압니다. 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가치평가로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제 AI가 주도 섹터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직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안전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도 안전하게 잡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돌파 이후에 흐름 또 판단을 하고 또 매도하는 타점, 다시 매수한 타점, 이런 것들 결국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대응을 해야 된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제가 다 이렇게 문자로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삼성이라고 저한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서 대응을 시작해 드릴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대응하지 못했다라면은 지금 눌려 있을 때가 가장 가격적 메리트가 좋고 합리적인 대응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내서요,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자,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바닥이 튼튼한지,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바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무릎쯤에서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 25년도 그리고 26년도까지도 쭉쭉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지만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면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책임지던 반도체가 계속해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이거를 모멘텀 적용받아서 이제 재고가 남느냐 안 이거 문제였잖아요. 결국에 이제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데, 결국에 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공급력을 초월해요. 그러면은 다시 이
실적 관련해가지고 공급량은 늘리죠. 그러면 또 재고가 남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을 유지했던 건데, 자, 25년도까지 재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막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미리 납품을 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네 지금 얘네도 주가가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실적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25년도 생산치까지 전부 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얘네가 지금 앞으로 돈을 못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 매도한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결국에 얘네가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솔드아웃입니다. 25년도 생산치까지 이미 전부 다 납품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안 그러겠습니까? 25년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는 과정에서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의 돌파만 나오면 보다 충분히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갈린다.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다 전부 매도하고 전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 분할 매도로서 내가 챙겨놨던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 진입을 하는 이러한 전략 가져가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크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냥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대응 다 문자로 실시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우리 확실하게 수익 삼성전자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렇게만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는 명확해졌고 그 이후 지금 우리는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미래의 가치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은 우리 정말로 수익 많이 가져 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그에 대한 이유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